안녕하세요. 1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요. 접선의 방정식 조금 더 복습하고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려고 합니다. 먼저 복습을 위해서 스스로 확인하기 같이 한번 보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할게요. 원의 방정식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과 직선이 어떻게 만나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선 크게 세 가지라고 했죠. 안 만날 수도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아예 두 점을 이렇게 자르고 가면 두 점이겠죠.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때는요. 결국 두 식을 연립해서 판별식을 보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한다는 소리는요. 이 방정식에 1차식인 직선을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죠. 그때의 판별식을 가지고 만나지 않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즉 허근을 갖는다는 소리였습니다.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접한다라고 했고요. 판별식이 0이겠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양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판별식의 부호를 가지고 위치 관계를 따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공식처럼 나왔지만 이거 사실 공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울기가 m이면서 이 원에 접하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알려줬고요. y절편을 k라고 놓고 이것과 이 원을 연립했을 때 그럼 대입하겠죠. 대입했을 때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하면 k값이 만들어지겠죠. 몇 개가 나올 거다 보통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원이 있고요. 기울기가 정해진 직선은 위에서 하나 아래서 하나 두 개가 만날 거니까 k값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공식처럼 쓰라고 해서 쓰긴 하겠지만 외우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3 때까지 가야 되는데 고3 때까지 사실 이 아이가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을 k로 하나 두고요. 이 k값을 판별식 d를 사용해서 구하는 방법 또는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른 것 같다. 이걸 사용해서 구하는 방법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혹시 까먹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요. 지나는 점 x1, y1을 알잖아요. 그럼 이것과 수직인 것으로 해서 m이 얼마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 중심과 이 접점이 수직이란 걸 사용해서 OP의 기울기와 M은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그래서 M이 얼마인지가 나올 거고요. 기울기와 지나는 점은 나왔잖아요. 기울기와 지나는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데 특별히 위의 점의 경우에는 외울 가치가 있으니까 외우면 좋다. 어떻게? x제곱을 xx로 풀어보시고 y제곱을yy로 풀어보시면 이 x 하나에다가 x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y 하나에다 y1을 대입한다고 하면 x, y에 관한 1차 방정식 하나 만들어지죠. r제곱은 그대로 r제곱으로 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편리한 식이니까 이건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x제곱은 x1x, y제곱은 y1y. 이 모양은요. 사실 나중에 기하 벡터라고 해서 그 3학년 때 선택 과목이지만 거기에서도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x제곱과 y제곱은 항상 x1x, y1y를 대입하니까 거기에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워낙 쉽기 때문에 외울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잊어버릴 때를 사용해서 접선과 중심까지의 거리, 접점과 중심과 이은 선분이 접선과 수직이다. 이 식을 사용하면요. 기울기와 한 점을 가지고 충분히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접선을 구하라는 문제에서 1번 기울기 m을 알려줄 때 2번 원위의 점, 접점입니다. 이게 바로 접점이에요. 접점 x1, y1을 알려줄 때 3번 이걸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이제 스스로 확인하게 할 건데요. 원 밖의 점을 주어졌을 때
원 밖의 점을 줬을 때는 접선 어떻게 구할까? 이걸 지난 시간에 하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안 했거든요. 오늘 이거 하고 스스로 확인하기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하다만 앞쪽 프린트로 갈게요. 예제 3번입니다. 이 원이 있는데요. 이거 원 좀 그려봅시다.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에요?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은 루트 2인 원이네요. 반지름이 루트 2인 원 하나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이 원에서 원이 있고요. 0,2는요. 이 바깥점에 있는 점이에요. 이 바깥쪽에 있는 0,2입니다. 그래서 점과 원이 나왔다고 해서 x1, x, y1, y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 공식을 쓸 수 있을 때는 원 위의 점이에요. 위에 있는 예제 2는요. 반드시 위의 점이라고 문제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위의 점이라고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조사를 보세요. 이 점에서 여기에 그은 거니까 원 밖의 점에서, 그렇다고 밖의 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점이 아니라면 밖의 점으로 아셔야 돼요. 원 밖의 점에서 여기에 접선을 긋는 거예요.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원에 접하는 거 이렇게 하나.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서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몇 개 그을 수 있습니까? 지금 2개 그을 수 있죠. 이 2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 밖의 점에서 이 원에 접선을 그었을 때는 보니까 그림으로 보면 2개겠죠. 이 2개를 구하는 겁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어쨌든 여러분 접선도 하나의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사용합니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게 기울기와 한 점인데 기울기 말고 한 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m으로 두는 겁니다. 기울기를 m으로 두고요. 한 점 0,2인데 이 경우에는 한 점이 바로 y절편이니까 이렇게 바로 써도 되겠습니까? 정확히는 0,2니까 기울기가 m이고 0,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쓰는 거예요. y-2는 m의 x-0. 근데 y절편이죠. 그러니까 올라와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원 밖의 점이 주어진다면 기울기를 m으로 두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쓴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할 일은 다 있습니다. 이 직선이 이 원과 접하기 때문에 무엇을 사용할까요?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하면 m값이 2개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추가 방법이에요. 이건 교과서에 있고요. 선생님은 이걸로 해볼 겁니다. D와 접하니까 D와 R이 같다 이걸 써먹을 겁니다. 그 말은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이 D의 거리가 접하기 때문에 반지름 R과 똑같잖아요. 그걸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D를 구하기 위해서 이 D는요. 원점, 원의 중심이 원점이죠. 원점과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넘긴 거. mx-y 플러스 2는 0이다. 이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사용해서 그게 반지름과 같다라고 해서도 분명히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지름 가볼게요. 반지름은 얼마예요? 이거 반지름 루트 2였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m제곱 플러스 1분의 그 다음 원점 0, 0을 넣으면 위에는 2만 나오네요. 이게 루트 2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계속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x자로 곱한 게 똑같죠?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이 2이다. 양변을 제곱해서 계속 써보면 2의 m제곱 플러스 1은 얼마예요? 4이니까 m제곱 플러스 1은 얼마라? 2라고 풀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구하는 m의 값은 m제곱이 얼마니까요? 1이니까요. m값은 뿔마 1 이렇게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직선을 정리해서 써보면 첫 번째 직선은 y는 그냥 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뿔마 x 플러스 2라고 쓰는데 선생님은 그냥 풀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접선이 나올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기울기가 플러스 1인 거,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해서 m값을 2개 찾을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을 사용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식이 조금 더 편리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역시 D와 R을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원, 중심은 얼마예요? 0,0이 있고 반지름은 2인 원입니다. 그래서 원을 하나 그려놓고요. 2,4예요. 2,4면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이 2인데 2,4니까 조금 더 많이 올릴게요. 여기가 2,4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다시피 밖에서 그으면 접선 몇 개 그린다? 원 밖에서 접선 그으면 반드시 몇 개가 그어져야 돼요? 2개가 그어질 거죠. 그러면 계속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여러분 무엇을 한다? 접선을 식을 만들어야죠.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기울기가 m이면서 2,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4는 기울기 m 곱하기 x-2라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 만듭니다. 그러면 이걸 한쪽으로 다 넘겼을 때 mx-y 마이너스 2m 플러스 4는 0 이렇게 일반형으로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쌤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접선을 하나 그었을 때 쉬운 거부터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겠네요. 이 접선은 접하니까 원의 중심 0,0과 이 접선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2개가 나와야 할 것인데 D 공식으로 가볼게요. 루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m제곱 플러스 1분의 위에는요. 절대값 xy에다 00 대입하면 위에가 마이너스 2m 플러스 4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반지름이 얼마죠? 반지름은 2잖아요. 그러니까 r 자리에 2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와 R 사용해서 우리 지금 풀고 있어요. 선생님은. 그럼 양변에 이제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요. 양변에 분모를 1분의 2로 보고요. x자로 곱해서 같다라고 풀겠습니다. 그럼 2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이고요. 오른쪽은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4입니다. 2로 나눠서 쉽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양변을 얼마로 나누어서 2로 나누어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절대값 채로 바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m 플러스 2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절대값과 루트를 동시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두 식을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m제곱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 제곱해도 그냥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절대값을 없앱니다. 그럼 m제곱이 지워지면서 이거 얼마 나오죠? 긴장을 좀 해볼까요? 이거 4m이 왼쪽, 오른쪽에 3. m이 얼마예요? 4분의 3입니다. m이 4분의 3이 나왔는데 예상과 다르게 m이 4분의 3이 나왔는데 우리는 몇 개를 찾아야 되죠? 2개를 찾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접선이 2개인데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2개인데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는 기울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2,4예요. 그런데 이거 반지름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2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그으면 분명히 여기서 하나 이렇게 2개가 그어지죠? 그런데 하나밖에 안 구해지는 이유는 여기 보이는 1번만 기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역만 구해진 겁니다. 그럼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여기에 4분의 3 대입하면 기역 직선은 구해진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 니은 직선은 나오지 않았어요. 왜요? 이것의 기울기는 얼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거 지금 이 좌표가요. 2,0이에요. x좌표가 똑같죠? 기울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직선은 기울기가 없는데 직선이죠. 이 직선은
y축에 평행한 이 직선은 우리 어떻게 쓰기로 했습니까? x좌표가 얼마로 일정하기 때문에 2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 니은 직선은 x는 2라고 이렇게 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두 개인데 하나밖에 안 나온 경우는 분명히 y축에 평행한 직선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찾아야 한다는 거, 이걸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모조리 다 이 위에 부분처럼 두 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두 개가 나올 건데 하나밖에 안 나왔다? 그럴 때는 무엇이다? 축에 평행한, 특히 y축에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림을 그려서 해보라는 거, 이거 주의해 보시고요. 그래서 원 밖에서도 접선을 그었을 때 두 개 그을 수 있고, 이 접선의 방정식도 D는 R과 같다라고 해서 풀어보았습니다. 물론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 이거보다는 이걸 더 선호합니다. 이게 계산이 조금 더 쉽거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고 있다면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스스로 확인하기 실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풀어봤던 것과 비슷합니다.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어떻게 될 건지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외우지 않았으니까 그려봅니다. 두 점에서 만나려면요. 원이 중심이 여기 있고요. 두 점 만나도록 그립니다. 그럼 이만큼이 R이고요. 그 다음 이만큼이 D가 돼요. 그럼 D와 R을 비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이 D, R. 그리고 파란색이 D. 누가 더 크게 되겠죠? R이 더 크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D가 R보다 작다. 이거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지에는 이걸로 돼 있기 때문에, 교과서 답지에는 이걸로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걸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걸 사용하려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됩니다. 원의 중심은요 0,0이고요. 반지름은 3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이 3인 원인데 이 직선과의 거리, 그러면 이 직선도 이번에는 얘를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해서 일반형으로 만들었어요. 중심 원점까지의 거리, 두 점에서 만나게 하려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식으로 써볼까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2분의 절대값 0,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k만 나오네요. 절대값 속에 있는 k는요, 여러분이 임의로 그냥 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k가 d고요. 이것을 누구와 비교한다? 반지름 3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방금 비교했듯이 이 d가요, 반지름, 이만큼이 반지름 3이죠. 여기가 3인데 3보다는 d가 더 작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풀면 돼요. 다시 풀면 양변에 루트 2를 곱해서 절대값 k가 2 루트 3보다는 작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2 루트 3 아니죠? 미안요. 3 루트 2인가요? 선생님이 계산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바꿉니다. 3 루트 2죠. 3 루트 2보단 작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절대값을 포함하는 부등식 배웠죠. 뿔마 3루트 2를 기준으로 작을 때는 두 개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뿔마 3루트 2를 기준으로 k의 절대값이 이거보다 작을 땐 두 개 사이에 k가 있으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끝, 이렇게 판별식보다 더 빨리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판별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절대값을 포함하는 부등식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이 방법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원과 직선이 접합니다. 역시 뭐와 사용할 수 있어요?
두 식을 연립했을 때 판별식은 0이다. 이걸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쌤은 답지에는 이걸로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선생님은 D와 R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원의 중심, 원점이죠. 원점이네요.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은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2인 원에서 이 직선까지가 접하니까요. 반지름과 똑같으면 돼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 공식 쓸까요? 루트 이거는 예쁘게 일반형으로 돼 있네요. 3의 제곱 9 플러스 4의 제곱 16분의 0, 0을 넣으니까 위에가 0, 0에 A만 남습니다. 루트 25는 5죠. 그러니까 5분의 절대값 A가 D가 되었어요. 그게 반지름 2와 똑같으면 돼요. 이 식을 풀면 거의 다 푼 거네요. 그럼 절대값 A는 양변에 5를 곱했을 때 1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는 뿔마 10인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는 10 이렇게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연립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판별식을 0 쓰는 방법도 좋지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방법이 훨씬 편리합니다. 특히 중심이 원점이면 더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 많이들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가볼게요. 이 직선에 평행하다고 했어요. 평행하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기울기가 같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은 기울기가 2일 겁니다. 그런데 이 원에 접하는 직선, 두자로 접선이겠죠.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예요. 기울기가 얼마인? 2인.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 당연히 구할 수 있죠. y는 2x 플러스 k라고 두고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걸 여기에 대입해서 판별식이 0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거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쌤은 이거 써먹을 거니까 원의 중심 0,0인가요? 이 직선 한쪽으로 다 넘겨서 2x-y 플러스 k는 0.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d 쓰겠습니다. 루트 2의 제곱 4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1. 5네요. 5분의 0, 0 넣는 순간 절대값 k만 나오고요. 그게 반지름. 반지름이 얼마예요, 여러분? R은 2죠. 그러니까 반지름 2다 라고 계산해보면 절대값 K는 양변에 루트 5 곱해서 2 루트 5 쓸 수 있죠. 그럼 K는 절대값을 풀어서 뿔마 2 루트 5 쓸 수 있으니까 정답은 이 식에다가 뿔마 루트 5만 대입해서 Y는 2x 뿔마 2 루트 5 한 방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네요. 5번은요. 원 위의 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원 위의 점이면 이걸 우리 접점이라고 한다고 했죠. 원 위의 점이 주어지면 접선은 딱 하나밖에 못 그어요, 여러분. 그쵸? 이렇게 나오면 접선은 딱 한 개씩밖에 못 긋습니다. 여러분 밖의 점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외우기 쉬우니까 외워서 쓰자고 했죠. x1, x 여기는 y로 보시고 이 점을 각각 한 개씩만 대입해주면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위에 점이 주어지면 이건 공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x 자리 하나에 2를 넣고요. 2x, y 자리 하나에 넣으면 2y는 r제곱은 그대로 8 써주는 겁니다. 이게 1번.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2번은요. 2x 마이너스 2y는 8. 이거 간단하게 약분할까요? x 플러스 y는 4 이렇게 약분할 수 있고요. x 마이너스 y는 4 이렇게 약분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접선과 y축으로 접선이 지금 두 개죠. 이 두 개의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접선 구하는 방법 직선 좀 그려봐야겠네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4분의 x, 4분의 y는 1이다 라고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알아보면 좋겠어요. x절편, y절편이 각각 얼마라고 했어요? 4라고 한 거죠. 아니면 여기서 y절편이 얼마하고 4고요.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에서 x절편 4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x절편 y절편 4 이용해서 직선 이렇게 그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갑니다. 이번에는 y는 y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이 경우는 y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y는 x 플러스 4라고 해서요. 기울기가 1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y절편 4지만 x절편이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래서 x절편이 마이너스 4인 2번 직선, 여기가 1번이었어요. 여기가 1번 직선, 여기가 2번 직선입니다. 이렇게 그었습니다. 여기가 2번 직선이에요. 그런 다음 마지막 두 개의 직선, 그 접선과 미안요. y 2번을 잘못 그렸네요. y축이니까 2번을 다시 한번 구해 볼게요. 이거 이항을 잘못했네요. 마이너스 y를 이항하면요. y는 x 마이너스 4로 해야 맞습니다. 여기 좀 고쳐주세요. x 마이너스 4니까요. 2번 직선 다시 그려보면 짠! 2번 직선은 y절편이 마이너스 4예요. 쌤이 잘못했죠? y절편이 마이너스 4고요. x절편은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니까 x절편이 4가 나오네요. 그래서 2번 직선 다시 두 번째 2번 직선 다시 그립니다. 이게 2번 직선이에요, 여러분. 그럼 1번과 2번 직선의 마지막으로 y축으로 둘러싸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y축은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여기 보이는 삼각형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삼각형 보이시죠? 밑변을 여기를 밑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얼마고요? 8이고요. 높이는 얼마예요? 4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4라고 해서 16으로 답을 찾아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5번, 2번 직선 그래프를 선생님이 잠깐 잘못 그려서 수정했고요. 그럼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의 융합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등대의 불빛은요. 등대에서 4km 떨어진 지점까지만 원을 그리며 바다를 비춘대요. 등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등대를 원점으로 두고 4km 떨어진 지점에서 원을 그리며 비를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대가 원점이고요. 아이고 아래쪽이 원을 그리며 이렇게 지금 빛을 비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빛을 노란색으로 해줄 걸 그랬네요. 노란색으로 이 범위 안에서만 빛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등대에서 9km 떨어진 여기가 지금 아까 4였죠. 4. 그런데 9km 떨어진 좀 멀리 떨어졌네요. 9km 떨어졌어요. 이 A 지점에 있는 배가 그럼 9km 떨어진 그 지점을 A를요. 뭐 9,0 이렇게 한번 더 볼까요? 배가 서쪽이면 왼쪽이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8km 위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점에서 A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콤마예요. 북쪽으로 8km, 서쪽으로 7km 떨어진 B지점. 등대 기준이에요. 그러면 서쪽이니까 마이너스 7. 여기 그림이 잘 안 담아집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그냥 대충 가볼게요. 마이너스 7과 그 다음 북쪽으로는 8이니까 마이너스 7,8 이 지점이 바로 B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A 지점에서 이렇게 B 지점을 향해서 이동할 때 등대에서 이 배를 볼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지점에 가는 배가 이렇게 가는 배가 이 등대에서 배를 볼 수 있으려면 저기 노란색 반경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었을 때, 이 두 점을 이었을 때 이 선분이 노란선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그걸 좀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이었을 때 이 선분이 이렇게 들어오면 반경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등대에서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선분이 이렇게 바깥쪽에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선분이 이 원의 반경의 바깥쪽에 있다고 하면 절대 등대는 볼 수가 없겠죠.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 여러분은 이 직선과 이 등대를 원이라고 했을 때, 등대의 불빛을 원이라고 했을 때 이 원이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만나지 않는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렇게 또 활용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일,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사용해 보면 되는데 제일 먼저 할 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네요. 점 9,0과 마이너스 7,8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봅니다.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는요. 이거 x끼리 뺀 거 얼마죠? x끼리 빼면 16분의 y끼리 빼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네요. 이 점은 이걸로 찜하겠습니다. 점. 기울기와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면 y-0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x-9 이렇게 식을 썼고요.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9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쌤은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사용할 거라서 모든 변에 2를 곱하고 정리하겠습니다. 2를 곱하면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이고요. 정리 한번 해보면 이거 한쪽으로 넘겨보면요. 이것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 좌변으로 모두 다 이항합니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9는 0라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고요. 여러분이 할 일은 그러면 원의 중심 0,0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어떻게 되는지 이 부등호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가겠습니다.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5분의 절대값 00 넣으니까 마이너스 9 나오죠. 루트 5분의 9는 반지름이 아까 얼마였어요? 반지름이 4였잖아요. 여러분은 이 D와 R을 비교해서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잘 모르겠으면 이거 유리화 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를 루트 5분의로 볼까요? 루트 5분의 4 루트 5로 보세요. 그러면 9와 4 루트 5 중에서는요. 여기가 루트 81이고 9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얼마인가요? 16 곱하기 5 얼마예요? 80인가요? 16 곱하기 5는 80이죠. 그래서 누가 더 큰가요? 왼쪽이 더 큽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루트 5분의 루트 81로 볼 수 있고요. 여기는 4는요. 루트 5분의 4 루트 5를 루트 80으로 고쳐줄 수 있죠. 왼쪽이 더 크기 때문에 D보다는 R보다는 D가 더 큰 상황이 나와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직선과 중심까지의 거리 D가 여기 D가요. R보다는 미세한 차이지만 더 커야 돼요. 그럼 멀죠. 머니까 이건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그쵸? 만나지 않는 겁니다. 만나지 않으니까 등대 반경 안으로는
등대 빛 반경 안으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결론을 뭐라고 내릴까요? 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사용해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말고도요, D와 R을 사용하는 이 방법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방학 때 원의 방정식 잊어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